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미국 시장이 5일 연속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장에 임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장에 영향이 생각보다도 없는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최근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증시도 물론 강하지만 이 이머징 마켓 증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 같아서 시장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에 이제 지난 1, 2월 달처럼 거래대금도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또 많은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주도주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만은 하다. 그래도 할만은 하다. 또한 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만 주의한다면 크게 손실은 잘 안 나는 시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린 로봇, 유리기판 그리고 조선 쪽에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최대한 조심하고 나머지 좀 밑에 깔려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전략을 짜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은 시장을 좀 봐봐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월말로 다가올수록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유리기판도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온 종목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로봇도 마찬가지고 또한 조선도 시가총액이 비대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00% 등등등 어마무시하게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를 바로 신고가까지 끄집어 올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올릴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급하게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없다. 대신 아직도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도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집중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수는 있어요. 오늘 밤에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최근에 5일 동안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주가에 대한 이 눈높이가 일부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종목군들이 내일 올라가 버리면 미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그간 좀 밀렸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또 오늘 올랐던 2차 전지 또 잠시 쉬어가고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많이 변한 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단기 2차 전지 흐름 강화되는 모습 속에서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만약 잘 나오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셋업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못 나오면 2차 전지 쪽이나 제약바이오 쪽을 대안 삼아서 종목을 보면 무난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고 최근에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코스닥도 10조 이상 나왔었어요. 코스피도 많이 나올 때는 17조, 18조까지 나오다가 지금 엊그저께는 10조, 오늘은 좀 더 붙어서 11조. 그러나 코스닥은 지금 8조대로 떨어졌죠. 이거마저도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 보통 이제 신규 상장 쪽에서 1조 정도 커버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위너스 등등등 해서 한 4개 종목이 한 1조 가까이 거래대금을 채웠다라는 거면 이 1조 빼고 6조 9천억이라는 소리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조금 약해진 부분이 시장의 난이도를 약간 올려놓은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무난한 것 같아요. 무난한 것 같고 자, 시장이 확실히 요즘 보면 선진국 증시와 이머징 마켓 시장의 힘이 굉장히 다른 듯 합니다. 미국 필두의 유럽, 일본 등 증시가 약세고 중국, 한국 등 신흥국 쪽이 꽤 강한데 여기서 약간의 머니무브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뭐 이런 것도 있죠. 연기금이 지금 37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것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이 바탕을 채워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늘 보니까 이 일본의 장기 채권 금리와 중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와 버렸더라고요. 이거는 뭐 15년 거의 20, 아무튼 엄청난 일이 이 채권 시장에 좀 발생을 했는데, 이로 인한 모니무브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내피셜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나스닥이 5일 음봉을 보이고 대략 5% 정도 빠졌는데, 여기까지는 현재 박스권이다 할 수 있고요. 박스권에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 삼아 반등한 이후의 시장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반등으로 일단은 시장을 즐길 것이고, 그 이후에 원형천장을 만들고 미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그 원형천장의 핸들, 즉 커비드 핸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핸들 만들고 빠져버리면 그때 크게 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미국 시장은 체크하고 좀 봐볼 것 같고요. 테슬라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져서 거의 300불을 지금 위태위태하게 하는 순간까지 내려왔습니다. 448달러에서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단기간에 38% 정도 하락을 보였으니 이 큰 대형주가 폭락이죠, 폭락. 근데 하락 이유를 보면 뭐 유럽 등 판매 둔화로 하락 이유를 잡는데, 제 생각은 이 사실 전기차 특히 모델 Y 이 신모델 사전 예약 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구형 모델 지금 살래요? 아니면 한 달 기다렸다 시정 모델 살래요? 하면 당연히 시정 모델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판매량이 둔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2차전지를 묶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보여지고요. 자, 미증시가 일단 5일 하락을 했어도 5일 동안 밀리기는 하나 꾸역꾸역 양봉 마감시키는 국내 흐름을 보면 옆으로 횡보시키는 흐름이 굉장히 빼기는 싫은 듯한 모습이고요. 대신 엄청난 속도의 순환매와 지금 많이 올라간 쪽은 지금 보면 종가상 변화가 없거나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반등의 성격의 상승이라서 그런 거니 많이 오른 쪽은 여전히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기 유럽발 모멘텀이 있는 저 밑에 있는 2차전지가 그나마 좀 편안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 제약바이오 쪽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업종의 센티가 매우 좋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민용 애널의 이 영상이 좀 올라와 있던데, 아까 잠깐 보면서 알테오젠의 코멘트 등등을 봤을 때 참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알테오젠에 대한 믿음과 분석은 굉장히 한결같은 것 같은데 내용 참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애널의 시나리오라면 알테가 올해 여름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한편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놓고 제약바이오 쪽도 셋업에 지금부터 다시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뭐 SK바이오팜하고 퓨처캠,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다인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뭐 하나는 들고 있고 위에서 좀 매도하고, 두 개는 또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하나는 또 물려 있고, 이런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다시 종목군들을 좀 쭉 깔아서 대응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기술 이전을 해놓은 플랫폼 기업들이 제일 좋죠. 플랫폼 기업들이 제일 좋고요. 뭐 물론 비싸서 못 들어갈 것도 있고, 싸지만 모멘텀이 좀 약한 거는 좀 안 들어가야 되고, 한번 올랐을 때 탄력이 좋을 수 있는 종목군들 셋업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전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의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처참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실적이 나오거나 뭐가 좋아지거나 그러기에는 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럽의 CO2 배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오는 이 이벤트가
이벤트이기에 임팩트가 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3월 5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뭐 물리더라도 조금씩은 지금 발을 담궈 놓고 가야 될 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전고체는 물론 굉장히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부담이 된다면은 뭐 삼성 SDI도 지금 괜찮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된다면 조금 밀렸을 때 분할로 들어가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실적이 반도체 섹터가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쪽에 집중하면서 2차 전지가 낙폭을 키워준다면은 그때 일부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던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던가, 그건 것 같아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던가, 아니면 아싸리 진짜 싸게 사서 반등에 팔던가,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종목이 중요하겠지만, 자, 오늘도 2차전지 보면 전고체 쪽이 가장 강했습니다. MOT는 전고체 장비에 대한 내러티브로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장중 15%까지, 한노화성도 반등,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뭐 그닥 반등은 안 나왔고, 삼성 SDI 종가에 겨우 0.42%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 인터배터리에서는 4680 배터리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4680 배터리가 메인 포인트고, 이 휴머노이드를 장착한 전고체도 메인 팩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CC 스틸의 원통형과 전고체는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쪽도 핵심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 엠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너무 좀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영업적자를 안 내고 몇백억이라도 그래도 벌어놓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뭐 시가 이하로 분할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싶고요. 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게 된다면 오늘도 매매를 했던 게 이수페타시스고, 최근에도 한번 발 좀 담궜다가 빠져나왔던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수페타시스 잘 지켜보고 단기 박스권을 뚫어낼지 안 뚫어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뚫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모멘텀이 붙어준다면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다 시나리오대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과거에 HBM 쪽이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좀 별로 이런 종목군들이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직접 납품하고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지금 좀 눌려 있지만은 CXL이나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말했던 소캠 쪽, 혹은 3월 5일날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MWC 2025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온 디바이스 AI도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TLB와 어부 반도체도 함께 보려고 생각합니다. 로봇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버티고 있으나 지금은 막 치고 가기에는 다른 이슈들이 참 많이 시장에 존재해요. 로봇만 지금 메인 팩터로 작용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3월 17일 엔비디아의 이 기술자 컨퍼런스 때 로봇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길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중에서 최근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메타의 로봇팔 협력한다라는 걸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게 이제 빠져야 되는데 자꾸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오늘은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종가 고가를 만드는지, 혹은 고점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지속 보여주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 볼 것 같고, 그 이유는 위에서 힘을 모은다라는 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함이 더 큽니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매매를 해볼 거고요. 아니면 매매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아주 심플하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도, 뭐 미국 시장 종목군들 차트를 그냥 한번 보면 좋겠네요. 뭐 팔란티어
최고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10월 달부터 AI 섹터를 다 끄집어 올라왔던 종목이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하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어쩌겠습니까? 뭐 템퍼스 AI라든지 뭐 나테라 슈레된 거 뭐 할 거 없이 그냥 최근에 올랐던 뭐 모든 성장주들은 미국 시장의 최고라고 하겠지만은 뭐 기본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미국 시장에서는 종목군들이 많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기본이 네, 연초 대비해서 반토막이 뭐예요? 그 이상의 하락을 보여버렸죠. 그러니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갈 수 있겠냐? 갈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팔란티어의 이 모멘텀과 힘에 의해서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최근에 보면은 옆으로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사실상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죽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횡보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도 450불, 그러니까 488불 찍고 단기적으로 거의 300불까지 내려오는 이, 이 광란에 질주를 했는데 2차전지 쪽이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이런 자리는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지하고 다시 죽더라도 지지하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거에 배팅을 해봐야 되죠. 엔비디아가 잘 나오면 최근에 미국에 급락을 했던 이러한 뭐 지베르노라든지 아니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비스트라 에너지라든지 전력인프라도 함께 동반 움직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다 체크하고 신경을 쓰고 종목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이제 조만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드론, 자율주행, 우주항공 쪽은 많이 밀리면 핵심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오늘 전달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해외 증시 잠깐 보면, 다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는데 나스닥이 많이 빠져 내려왔습니다. 어제가 그젠가 제가 원형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점이 위에 굉장히 많죠. 지저분하다 차트가. 고점에서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매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이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는 어렵다. 원형천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의 미국 시장은 지금 한 3개월 이상 박스권을 보이는데요. 뭐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었죠. 그리고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박스 상단하고 하단을 여기 맞춰 놓고 종가상으로 웬만하면 깨지 않았다가 지금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깨고 음봉을 맞았어요. 그럼 미국에서 지수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고 떨어졌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러한 파동이 나오면은 국내 증시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영향을 받더라도 국내 증시가 더 세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는 며칠 종목군들 좀 천천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려서 잘 사면 되겠구나. 국내 증시가 더 세구나. 이 생각으로 종목을 그때 많이 잡으면 좋지 않겠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한번 전달 드리고요. 보면 어제도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재밌는 게 미국 시장이 최근에 1% 빠져도 뭐 MSCI 지수 어제자도 아래 꼬리 잡고 올라와 버리고 오늘은 더 크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신흥국 ETF를 보면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자산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이게 팩트다. 시장에서 이게 팩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뭐 그냥 견조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거의 빠진 거 없이 거의 조정 없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이죠. 시가 개파락 양봉, 시가 개파락 양봉, 시가 개파락 양봉, 시가 개파락 양봉. 굉장히 센 거예요 지금 지수가. 그렇다면 지수가 지금 러프하게 여기서 뭐 깨질 수는 있겠지만 깨져도 올라오는 힘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시장을 바라볼까 한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에서 의미 있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시간의 종목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회 때 매매를 좀 해볼까 했는데 요새 시간회가 매매가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어요. 이슈가 새롭게 막 뜬 것도 없고 이슈가 나온 걸 들어가도 그 다음날 갭도 잘 안 뜨는 분위기여서 시간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듯 합니다.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또 보면 삼성전자는 이때 122평선 저항을 맞고 좀 밀리는데요. 이날 가지고 있던 거 조금 매도하고 일부는 좀 가지고 또 빠지면 밑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빠지면 밑에서 매수해라. 삼성전자는 매수해도 괜찮다. 삼성전자는 밑에서 매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저지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될 텐데요.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 박스권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 매도가 지속되고 외국인도 과거처럼 SK 하이닉스를 사지 않기 때문에 자, HBM의 대장주였던 한미반도체도 별 볼 일 없죠. 올라가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라가면 자, 반면에 두산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차트적으로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저는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뭐 이때 사서 매도 한번 하고 뭐 이때도 한번 저는 매매를 해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권리락 이날 들어갔던가 아무튼 이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날 들어와서 매도하고 그다음에 지켜보고 이날 들어왔구나. 이날 들어와서 매도하고 오늘 돌파로 좀 들어가서 그냥 짧게 이익으로 좀 나왔는데요. 여기 이 음봉이 있는 이 구간하고 여기 위에 음봉이 있는 이 자리가 매물이 상당히 많은 구간인데요. 이거를 뚫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야 뚫립니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매매를 해볼 것이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미친 듯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구간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밖에 이제 반도체에서 오늘 심택이 조금 제법 올라왔는데 딱히 들어갈 구간이 없어서 지금 기존의 대장은 TLB였는데 오늘은 심택이 좀 강한 느낌을 보였다 정도 느껴지고 11선에서 잘 지지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정도 많이 안 받고 괜찮은 것 같고 어보브 반도체도 중간에 한번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체크하고 있다. 근데 딱히 지금 들어갈 구간을 못 잡아서 보고만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 정도 선에서 보고 유리기팝은 나중에 필옵틱스가 저적을 좀 많이 받아준다면 그때는 한번 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리기판은 자 그리고 2차전지 삼성 SDI가 일단은 전고체를 앞서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이 저항이 강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저항받고 있는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오면서 모멘텀을 받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고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엄청 크게 이걸로 뭘 먹겠다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하고 좀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중간에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종목이 무겁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오늘 매물대가 좀 많은 이 갭 구간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갭에서 일단은 저항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을 바로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밀렸다가 힘을 모아서 올라가게 된다면 최대폭 7만원까지 바라봐야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좀 부담돼서 못 들어가겠어요. TCC 스틸 시장이 내일 반도체가 좋아서 2차 전지가 밀리게 된다면 이 하단선에서 뭐 60일 이평선
기준 잡고 한 29,400원 정도 언저리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봐도 TCC 스틸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양극재 대장이죠. 근데 얘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시가총액이 14조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에코프로 BM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요. 같은 양극재 안에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도 고점 대비하면은 빠져 내려온 폭이 어마무시한 상태죠. 단기에 저는 45일 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45일 선을 첫 돌파한 구간에서는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지금은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촘촘하게 바뀌어 있는 구간에 장기 이평선 기준선까지 깔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한다. 이것도 내일 밀리면 5일선, 10일선 다 정배열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들어가 볼만 할 것 같아요. 들어가 볼만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인다면 이런 구간들 열어놓고 봐봐도 되겠죠. 봐봐도 아무튼 단기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코스모 신소재. 자, 그리고 오늘 MOT라는 종목이 전고체 관련해서 히든 종목이다라는 기사와 함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일단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한번 좀 지저분하게 가다가 종가 무렵에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거를 강한 상한가라고 좀 보기는 좀 저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이 고점 갭으로 돌파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갭으로 돌파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바로 밀릴 것이고, 밀리게 되면 약상매매 혹은 전상매매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를 가서 약하다 싶으면은 위에서 따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순간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림에 이 상한가 구간까지 반등하는, 이 반등폭을 먹는 매매로 아마 내일 계획을 좀 세워놓고 봐볼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제약바이오 보면 코오롱 티슈진부터 해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종목군들, 보로노이도 신고가 치고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등등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파동을 상당히 주고 조정을 받든 뭘 하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3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죠. ABL 바이오는 시고가를 한번 쳐줬었고, 그 다음에 리가캠은 좀 오르다 말았고, 알테오젠은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는 과정입니다. 알테오젠의 내용이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 3월달에 기술 이전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아서 알테오젠을 매매 안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버텨줄 것 같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플랫폼 안에서 좀 못 올라간 거 종목군들 봐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을 만들어 주는 종목입니다. 많이 밀린 상태에서,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파동을 한 차례씩 줄 수 있는데, 이 파동이 보면 대칭으로 보면 이렇게 러프하게 목표 주가 설정한다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수평 추세선 놓고 보면 이러한 파동이 주기적으로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좀 싸게 들어가서, 지금 한 중간까지 왔으니까 밀렸을 때, 살짝 밀렸을 때 싸게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런 파동 하나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얘도 기술 수출을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볼만하다
볼만하다. 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도 이미 다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3월 2일 날 알레르기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발표돼서 잘 나와도 떨어질 거고 안 나오면 폭락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선반영으로 올라온 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펩트론도 다시 움직임 좀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좀 무거워서 다시 끄집어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SK바이오팜은 떨어지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오늘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뭐 좋아서 올라온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이 포스코 DX라든지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던 종목군들이 연기금 수급이 갑자기 막 들어오면서 막 끄집어 올리는 성격의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상승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사실은 아침에 클래시스 선물 숏을 좀 강하게 들어가서 이걸로 매매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장을 보면서는 뭐 그렇게 비중 있게 오늘 매매를 하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냥 클래시스 하나 거하게 매매하고 마무리를 쳤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최근에 LS 일렉이라든지 신고가를 쳤던 종목군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뭐 센티가 이쪽에 돈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쪽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보면서 의미 있는 구간까지 빠졌을 때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그런 자리에서 모멘텀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로 방향을 틀어서 종목군들을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